괴유년 겨울, 눈에 덮인 빈 정자터에 늙은 사람 차나가 혼자 앉았습니다. 품에서 낮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태우려고 발목까지 오는 눈길을 혼자 걸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마른 솔가지를 모아놓고 언 손으로 부싯돌을 몇 번이나 쳤습니다. 불꽃은 눈에 닿는 순간마다 소리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남의 그림 뒤를 손으로 만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빈터에서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유년 섣달이었습니다. 그해 눈은 일찍 왔고 오래 녹지 않았습니다. 한양 도성 서북쪽 창의문 밖에 무계동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물이 좋고 바위가 좋아 여름에도 서늘한 자리였습니다. 그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길을 늙은 사람 하나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이름은 한수동이었습니다. 나라의 그림 일을 맡아보는 관청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 뒤의 종이를 여러 겹덧대어 두루마리로 만드는 일을 배첩이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배첩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의 앞면은 그림 그리는 화원이 맡고 뒷면은 그가 맡았습니다. 뒷면에 쓰는 풀은 밀가루를 물에 풀어 약한 불에 오래 끓여 만들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풀을 40년 동안 자기 손으로만 끓였습니다. 너무 되면 종이가 뻣뻣해지고 너무 묽으면 여태 못가 들뜨기 때문이었습니다. 풀의 되기는 나무 주걱을 들었다가 떨어지는 모양으로 보았습니다. 실처럼 늘어지며 끊어지면 그날은 일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창밖으로 보지 않고 손등으로 알았습니다. 손등이 당기면 마른 날이었습니다. 손등이 눅눅하면 그날은 종이를 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의 앞면만 보았습니다. 한수동은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사람은 하루에 그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배첩장은 그 그림이 100년을 살지 10년을 못 갈지를 정했습니다. 나이가 60을 넘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의 품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태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달 전 10월 열흘 밤에 도성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여러 집에서 곡소리가 났다는 말을 한수동은 들었습니다. 관청 사람들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을 하다가도 발소리가 나면 그쳤습니다. 그 겨울의 관청으로 명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죄를 받은 집에서 나온 물건을 가려 목록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과 글씨와 책이 수레에 실려왔습니다. 젖은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짐을 풀었을 때 두루마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펴지 않았습니다. 펴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결과 이음새의 두께가 자기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첩장은 자기가 붙인 종이를 손으로 알아봅니다. 젊은 화원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빈 종이입니다. 목록에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 두루마리를 소매 안에 넣고 관청 문을 나섰습니다. 관청 물건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늙은 목이 남아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수동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두는 것도 안 되고 남에게 맡기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사흘을 앓고 나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태우기로 한 것입니다. 태우면 남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마른 솔가지를 한 줌 챙기고 부싯돌을 품에 넣었습니다. 태울 자리로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무게동 골짜기를 골랐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를 받은 그 집 주인이 몇 해 전에 세운 것입니다. 골짜기 이름을 따서 무게정사라 불렀습니다. 그를 짓고 활을 쏘는 집이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정자에 2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등에 지고 배첩일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여름에 갔을 때는 마루에 젊은 선비들이 앉아 실을 짓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눌려 있고 그 위에 돌이 하나씩 얹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뜰에서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활 소리가 골짜기에 되울렸습니다. 한수동은 마루 아래에 앉아 그 소리를 세웠습니다. 화살이 열대 나가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편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불리지 않는 동안이 가장 편합니다. 가을에 갔을 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혼자 마루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수동이 인사를 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물소리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풀 끓는 소리가 생각납니다. 주인이 웃었습니다. 그날 그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먼 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골짜기 사람들이 올라와 기와를 걷어갔습니다. 문짝이 뜯겨 나가고 마루가 들려 나갔습니다. 기둥은 톱으로 잘려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나온 것은 임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자가 있던 자리에 이르자 주춧돌 위에 눈이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눈을 손으로 쓸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솔가지를 모아놓고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 부싯돌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손을 입에 대고 오래 불었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불꽃이 2번 튀었다가 눈 위에서 죽었습니다. 3번째에는 부싯돌을 눈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찾으려고 눈을 헤집다가 그는 그만두었습니다. 주춧돌에 앉아 두루마리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품에서 꺼내놓기만 하고 펴지는 않았습니다. 펴면 21사람의 글씨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2달 전에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수동은 남은 이름을 헤아려 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셈을 하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소매 위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골짜기 위쪽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수동은 손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 아래로 물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가을에 그 집 주인이 앉아서 듣던 그 물이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소리를 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세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늙은 사람이 눈 속에서 잠들면 다시 깨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말을 떠올렸으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서울 것도 적습니다. 물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였습니다. 사람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한수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터에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둥이 서고 마루가 놓이고 지붕이 얹혀 있었습니다. 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두루마리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마루 아래에 신을 벗어놓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신은 한 켤레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한수동은 마루의 올라문 앞에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 들여다보기도 전에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방이 넓었습니다. 한수동이 아는 그 정자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가운데에 긴 나무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종이와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 양쪽으로 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자리를 세어 보았습니다. 21였습니다. 그중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는 4이었습니다. 나머지 17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자리마다 방석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상머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을의 마루에 앉아 물소리를 두고 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글씨가 천하에 으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모으고 가야금을 탔습니다. 11살에 혼인하여 궁 밖으로 나와 인왕산 아래에 집을 지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수성궁이라 불렀습니다. 그 대군이 2달 전에 죄를 받았습니다. 대군의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매 끝에서 물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물은 자리에 스미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문지방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마루에 대고 오래 있었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한수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이 그를 한참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안다. 풀 끓는 소리가 생각난다고 한 사람이지. 한수동은 목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이어붙인 사람이 너였다. 한수동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군이 방 안을 손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자리가 21다. 내 그림에 글을 적은 사람이 21였다. 한수동은 앉아있는 넷을 보았습니다. 늙은 장수가 하나, 향내가 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허리가 굽은 아주 늙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넷째 자리에는 승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넷 다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방금 어디서 오다가 잠깐 앉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붓이 놓여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어찌 비어 있습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한수동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나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의 주인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수동은 무릎으로 조금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다가 두루마리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상 위에서 저절로 풀렸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데도 끝까지 펴졌습니다. 그림이 먼저 나오고 그 뒤로 종이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 넷이 자기 종이가 나오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려가 낮게 웃었습니다. 눈 속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대군이 손을 종이 위에 얹었습니다. 젖은 소매가 종이에 닿았으나 종이는 젖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이 종이가 내 집에서 나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관청 마당까지 왔습니다. 대군이 물었습니다. 거기서 어찌 되었느냐?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빈 종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군이 오래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조금 옮겨 앉았습니다. 옮겨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하겠다. 이 사람들은 다 내 뒤에 말할 사람들이다. 방 안에 넷이 무릎을 고쳐 앉았습니다. 한수동은 문지방 안쪽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대군이 상 위의 그림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손이 멈춘 자리에 복사꽃이 있었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정묘년 4월 20날 밤이었다.
그날 나는 일찍 자리에 들었다. 몸이 피곤했고 낮에 본 글이 머리에 남아 있었다. 대구는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방 안에 났습니다. 대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산 아래였다. 산이 층층이 서 있고 골이 깊고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내가 어디인가 하고 둘러보았다. 대군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다. 박백년이었다. 대군이 산 건너편의 빈자리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따라 골짜기로 들어갔다. 대군이 손끝으로 상 위에 길을 그려 보였습니다. 갈림길이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서 있었다. 시골 사람 차림을 한 이가 하나 지나갔다. 그 사람이 손을 들어 북쪽을 가리켰다. 대군이 그 손짓을 다시 해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갔다. 바위가 양쪽에서 좁혀들어 겨우 몸이 지나갔다. 그 사이를 지나자 갑자기 앞이 열렸다. 대군이 두 손을 벌려 보였습니다. 넓은 땅이 있었다. 땅에는 밭이 있고 밭 뒤에 복숭아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꽃이 한창이었다. 대군의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초가가 몇 채 있었다. 울타리는 대나무를 얽어 만든 것이었다. 살인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대군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물가에 배 한 척이 매여 있었다. 배는 물결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대군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대군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달도 없고 개도 없었다. 소도 말도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대군이 손을 들어 자기 귀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는 않았다. 물소리가 났고 대나무가 서로 부딪는 소리가 났다. 꽃이 피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사람 소리만 없었다. 대군은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한다. 내가 평생 들은 소리 가운데 가장 배부른 소리였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 그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를 부르지 않는 곳에 처음 가보았다. 대군은 그 말을 하고 손을 무릎에 놓았습니다. 한수동은 그 말의 뜻을 절반쯤 알아들었습니다. 궁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군이 이어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사람이 둘 더 있었다. 최항과 신숙주였다. 대군이 자기 옆자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넷이 나란히 서서 그 마을을 보았다. 그리고 잠이 깼다. 새벽이었다. 대군이 상 위의 그림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깨고 나서 나는 이상해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궁중에 몸을 담아 밤낮으로 바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꿈이 어찌하여 도원에 이르렀는가. 그 말을 나는 그림 뒤에 그대로 적었다. 한수동은 그 글을 자기 손으로 붙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붙일 때 그 구절을 2번 읽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얻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시작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마을을 땅 위에 지어보려 한 것이다. 방 안에 내 가운데 늙은 장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은 그쪽을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성궁에는 물소리를 들였다. 담을 낮게 쌓고 문을 늦게까지 열어두었다. 글 잘하는 사람을 불러앉히고 그림을 모아 걸었다. 대군이 손끝으로 상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무계동에는 정자를 지었다. 여기가 그 정자다. 대군이 천장 쪽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한수동은 기둥과 석가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름에 활 소리가 되울렸던 그 정자였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의 도원을 만들려 했다. 그런데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잊으셨습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임금이 없었다. 벼슬도 없고 문서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마을을 다만에 짓겠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다른 뜻으로 들린다. 대군은 그 말을 하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젊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30이 넘어서도 몰랐다.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붓 밖의 일을 늦게 안다. 방 안에 넷이 서로 눈만 마주쳤습니다. 대군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한수동 쪽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내가 말해라. 한수동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은 다 그 그림을 보고 글을 적었다. 그러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도 보지 못했다. 그 화원이 방문을 닫고 있던 동안을 본 사람은 너뿐이다. 방 안에 넷이 한수동 쪽을 보았습니다. 한수동은 무릎을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6해 전 4월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묘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관청에 안견이라는 화원이 있었습니다. 산과 물을 그리는데 당대에 견줄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걸음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한수동은 안견의 그림을 여러 번 배첩했습니다. 안견의 그림은 먹이 얇아서 다루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붓을 3번 겹쳐 칠할 자리를 2번으로 끝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4월에 인왕산 아래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대군이 안견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관청 사람들은 대군의 심부름꾼을 반겼습니다. 대군이 사람을 부르면 좋은 종이와 좋은 먹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안견은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갔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이 무슨 일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견이 대답했습니다. 대군께서 꿈을 하나 꾸셨다네. 그 꿈을 그리라 하시네. 한수동이 다시 물었습니다. 꿈을 어떻게 그립니까? 안견은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안견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이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첫날 저녁 밥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국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먹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밤중에도 들렸습니다. 한수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는 사람이 숨 쉬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이튿날 낮에 한수동은 종이를 골라 두었습니다. 무엇을 그리는지도 모르고 뒤에 댈 종이를 고른 것입니다. 결이 곧고 얇은 것을 3장 골라 물에 적셔 널었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그날 밤에 바로 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이 마르기 전에 종이가 말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첩장의 일은 그림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흘째 밤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견이 문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고 손끝이 먹으로 검었습니다. 한수동은 등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긴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림은 왼쪽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바위가 층층이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 바위를 지나면 복사꽃이 가득한 땅이 열렸습니다. 한수동은 그림보다 먹을 먼저 보았습니다. 먹이 얇게 앉아서 종이의 결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먹은 뒤를 잘못되면 여태 못 가서 갈라집니다. 한수동은 등불을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복사꽃 사이에 살인문이 있고 문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에도 밭에도 물가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안견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꾸셨다네. 나도 사흘 동안 그것만 생각했네. 안견은 문지방에 앉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오래 가야 하네.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뒤를 세 겹으로 대야 합니다. 안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동은 그날 밤 풀을 새로 끓였습니다. 며칠 뒤 대군이 직접 관청으로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대군은 젊었습니다. 30이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림 앞에 앉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여기 있구나. 대군은 그 자리에서 종이를 청해 제목을 썼습니다. 꿈의 논인 도원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5글자였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났습니다. 그 뒤에 대군은 자기가 꾼 꿈을 글로 적어 붙였습니다. 붉은 인장을 눌러 끝을 맺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종이를 그림 뒤에 이어 붙였습니다. 이음새를 손바닥으로 눌러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도 두루마리에는 빈자리가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 채운다. 그 여름부터 인왕산 아래에서 종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이 당대의 문사들에게 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본 뒤에 글 한 편을 적어 달라 했습니다. 종이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하나씩 왔습니다. 한수동은 오는 대로 순서를 정해 이어 붙였습니다. 종이마다 결이 달랐습니다. 글씨보다 종이가 먼저 그 사람을 말해 주었습니다. 정인지의 종이는 두껍고 반듯했습니다. 여백을 넉넉히 남기고 가운데에만 글을 앉혔습니다. 김종서의 종이는 손바닥으로 눌러 편 자리가 있었습니다. 글씨는 획이 짧고 붓을 눌러 썼습니다. 한수동은 그 글씨를 보고 장수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쥐어본 손이었습니다. 신숙주의 글씨는 빨랐습니다. 먹을 아끼지 않고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박백년의 종이는 접힌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들고 오는 동안 접히지 않게 팔로 받쳐 온 것이었습니다. 성산문의 종이는 먹이 진했습니다. 먹을 오래 갈아서 쓴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게의 글씨는 획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을 한수동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박연의 종이는 자를 대고 접은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음악을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종이가 계속 왔습니다. 열흘에 2장이 오기도 하고 한 달에 1장도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의 종이도 왔습니다.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의 종이도 왔습니다. 한수동은 이름을 외우지 않고 종이를 외웠습니다. 두꺼운 것, 얇은 것, 결이 비스듬한 것. 손이 먼저 기억하고 이름은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어느 종이에서는 향내가 났습니다. 이현로라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신의 종이도 왔습니다. 하연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크고 느렸고 획을 끝까지 끌지 않고 놓았습니다. 한수동은 그 글씨를 보고 나이를 짐작했습니다. 늙은 손은 붓을 오래 붙들지 못합니다. 승려의 종이도 한 장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늙은 스님의 것이었습니다. 절에서 만든 종이라 결이 거칠고 색이 누랬습니다. 한수동은 그 종이를 붙일 때 풀을 조금 묽게 했습니다. 거친 종이에 된 풀을 쓰면 뒤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1사람의 글이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2사람은 한 편이 모자란 듯하다며 한 편을 더 보내왔습니다. 사람은 21인데 글은 23편이 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사람 키의 몇 배가 되었습니다.
펴려면 두 사람이 양쪽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수동은 그 일을 반년 넘게 했습니다. 붙일 때마다 그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글자는 알았습니다. 23편의 글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이 좋다고 썼습니다. 어떤 이는 대군의 꿈이 좋다고 썼습니다. 어떤 이는 옛사람이 말한 도언을 끌어와 견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썼습니다. 한수동은 그 마지막 글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없다고 쓴 사람이 왜 굳이 글을 써 보냈을까 생각했습니다. 해가 2번 바뀌었습니다. 경오년 정월에 대군이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동은 두루마리를 보에 싸서 등에 지고 인왕산 아래로 갔습니다. 대군의 방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군은 새해 전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지나갔습니다. 복사꽃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청해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붓을 놓고 나서 대군이 말했습니다. 새해 만에 다시 보니 처음 보는 그림 같구나. 한수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이 물었습니다. 이 종이가 얼마나 가겠느냐?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불에 닿지 않으면 수백 년은 갑니다. 대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나보다 오래 살겠구나. 한수동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군이 두루마리를 손수 말았습니다. 말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이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 종이 위에서뿐이다. 한수동은 두루마리를 다시 보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문을 나설 때 마당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담 밑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세종 임금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종 임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임금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2살 된 아드님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한수동은 거기서 말을 그쳤습니다. 그 다음 일은 관청에서도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수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군, 안견 어른은 어찌 되었습니까? 대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그 사람은 이 그림에 글을 적지 않았으니 이 방에 자리가 없다. 한수동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군이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뒤의 일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대군이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늙은 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 사람이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일에 먼저 왔다. 늙은 장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어깨가 두꺼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이 짧고 목에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김종서다. 한수동은 이 말을 마루에 댔습니다. 김종서가 말했습니다. 절은 그만해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김종서는 앉지 않고 선 채로 말했습니다. 말이 짧고 사이가 길었습니다. 나는 북쪽에서 여러 해를 살았다. 두만강 물을 겨울에도 건넜다. 성을 쌓고 그 성에 사람을 들여 살게 했다. 여진 사람들과 마주 서서 겨울을 넘겼다. 김종서는 손을 들어 자기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넓고 굳어 있었습니다. 내 글씨가 눌린 것은 이 손 때문이다. 붓은 늦게 잡았고 다른 것을 오래 잡았다. 김종서가 상 위의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본 것은 여름이었다. 나는 오래 보지 않았다. 대군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김종서가 손끝으로 그림의 한 자리를 짚었습니다.
복사꽃이 아니라 바위 봉우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바위가 양쪽에서 좁혀 들어오니 10사람으로 1000사람을 막습니다. 김종선은 그 말을 하고 한 번 웃었습니다. 마른 웃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대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농으로 들었다. 김종서가 대답했습니다. 농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지킬 자리를 찾는 일만 했습니다. 꽃밭을 보아도 그것이 먼저 보입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종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10월 열흘 밤이었다. 나는 그날 집에 있었다. 문 밖에서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나가보니 아는 얼굴이었다. 김종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내가 종이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김종서가 한 번 눈을 감았습니다. 내 머리에 먼저 떨어졌다. 나는 무릎을 꺾고 앉았다. 김종서는 손으로 자기 뒷머리를 짚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뛰어와 나를 안았다. 제 몸으로 나를 덮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김종서는 그 말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한수동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김종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죽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 준 벌이었다. 머리가 깨진 채로 담을 넘어 기어 나갔다. 밤새 도성 안을 돌아다녔다. 김종서가 자기 무릎을 한 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는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집도 있었고 열지 않은 집도 있었다. 김종서가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냈다. 숨어있던 집의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내 목은 저작거리에 걸렸다. 김종서가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밤에 쓰러진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영의정은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방 안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은 마루에 댄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종서가 한수동을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태우러 왔습니다. 김종서가 물었습니다. 태웠느냐?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부싯돌을 눈 속에 빠뜨렸습니다. 김종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 되었습니까? 김종서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이 남은 종이는 그것뿐이다. 내가 쌓은 성은 북쪽에 있고 내가 지킨 백성은 나를 잇는다. 남는 것은 종이에 남는다. 김종서는 그렇게 말하고 상 위의 종이를 눈으로 짚었습니다. 내 이름 위에 먹이 번지지 않게 해라. 거기까지가 내 몫이다.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뒤를 세 겹으로 대겠습니다. 김종서가 처음으로 오래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향내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향내가 나는 사람이 옷깃을 바로 하고 섰습니다. 몸이 마르고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현로요. 대군을 모신 사람이요. 한수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종이에서 냄새가 났을 것이요.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났습니다. 붙일 때마다 났습니다. 이현로가 웃었습니다. 버릇이요. 젊어서 남의 집에 문서를 맡겨 두었다가 습기에 상한 일이 있었소. 그 뒤로는 종이 사이에 향을 넣었소. 이현로는 손을 소매 안에 넣었다 빼었습니다. 향은 습기를 막아주오. 그리고 사람은 냄새를 오래 기억하오. 내 글을 잊어도 냄새는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소.
한수동은 그 말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현로가 상 위의 그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땅을 보는 사람이었소. 산이 어떻게 앉았는지, 물이 어디로 도는지를 보았소. 별자리도 보았고, 오래된 글도 읽었소.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대군 같은 분의 곁에 있게 되오. 이현로가 그림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종이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소. 이 마을은 산이 세 겹으로 안고 있소. 안에 든 것이 밖으로 새지 않는 자리요. 그런 자리는 사람이 살기에 좋소. 이현로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게동 자리를 대군께 권한 것은 내가 맞소. 물이 좋고 바위가 좋으니 정자를 지으시라 했소. 한수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로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현로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돌았소. 이 골짜기가 임금이 날 땅이라고 내가 말했다는 것이요. 이현로는 그 말을 하고 소매를 여몄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한 기억이 없소. 했다 해도 땅 이야기였소. 땅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는 다른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붙여놓소.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현로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되었소. 증거가 되고 나면 무엇을 말해도 소용이 없소. 이현로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월 열흘 밤에 나는 문 밖에서 잡혔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소. 그날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현로가 대답했습니다. 책을 말리고 있었소. 그 며칠 비가 왔으니까. 방 안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현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르신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제가 간 것도 죄가 아닙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였느냐? 이현로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죄였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해에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대군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이현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군의 집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값으로 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현로는 그 말을 하고 잠시 웃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아깝습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이현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리려고 했던 말이 하나 있었소. 정자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짓지 마시라는 말이오. 높은 자리는 멀리서도 보이오. 그 말을 하려다가 그해 여름을 넘겼소. 이현로는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향내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때 아주 늙은 사람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무릎을 손으로 짚고 한 번 쉬고 다시 짚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연이네. 한수동은 이 말을 마루에 댔습니다. 하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게. 내가 더 늙었으니 내가 편해야 하네. 방 안에서 승려가 낮게 웃었습니다. 하연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 있기가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은 내 가운데 둘은 칼을 보고 갔네. 하연이 김종서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나는 칼을 보지 않고 갔네. 나는 그의 8월의 자리에 누웠네. 78이었네.
문을 열어두고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갔네. 하연이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습니다. 부끄럽지는 않네. 늙어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편하지도 않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편하지 않으십니까?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2달만 더 살았으면 10월 열흘을 보았을 것이네. 보았다면 무엇을 했겠는가?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죽은 것이 마음에 남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이 상 위의 그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저 그림에 글을 적을 때 70이 넘었네. 대군이 사람을 보내 글을 청하시니 늙은 사람은 기뻤네. 아직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하연이 웃었습니다. 이가 몇 개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붓을 오래 붙들지 못해서 획을 끝까지 끌지 못했네. 그런데 그림을 보고 나서는 붓이 아예 나가지 않았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마을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었네. 늙은 사람은 새 마을에 가지 않네. 가도 밭을 갈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네. 하연이 그림 쪽으로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꿈이구나. 하연이 대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군. 그때 나는 대군을 말리지 않았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말리셔야 했습니까? 하연이 말했습니다. 그 정자를 짓지 마시라고 해야 했네. 21사람의 글을 한 두루마리에 매지 마시라고 해야 했네. 임금의 아드님이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을 모으면 어찌 되는가? 하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그냥 보지 않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네. 60을 넘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네. 하연이 손을 무릎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네. 늙은 사람이 말리면 젊은 사람이 미워하네.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나는 좋은 말만 적었네. 그것이 지금 마음에 남네. 대군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리셨어도 나는 지었을 것입니다.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그래도 말은 했어야 했네. 2 사람은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승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이 아주 마르고 눈썹이 하얀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이 합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마누라 합니다. 절에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90을 넘겼으니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마누가 다시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 넷이 앉아서 산 사람 17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웃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지요. 한수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도 이 자리에 앉으실 줄 아셨습니까? 마누가 대답했습니다. 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이 하나씩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차례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방에 와서 놀랐습니다. 여기는 차례가 뒤바뀐 자리입니다. 한수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누가 빈자리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 자리는 반드시 찹니다. 사람은 다 오니까요. 다만 차는 순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하나만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대군이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마루를 스쳤습니다. 대군은 빈자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군이 첫 번째 빈자리 앞에 섰습니다. 방석이 반듯하게 놓여 있고 그 앞에 종이와 붓이 있었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신숙주의 자리다. 꿈에서 내 뒤에 서 있던 사람이다. 대군은 그 자리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자리는 최양의 자리다.
이 사람도 그 마을을 함께 보았다. 대군이 세 번째 자리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박팽년의 자리다. 내 옆에서 함께 걸은 사람이다. 대군이 네 번째 자리 앞으로 갔습니다. 이 자리는 성산문의 자리다. 먹을 오래 갈아 쓰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자리에서 대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계의 자리다. 몸이 약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놓쳤다. 대군은 그 자리 앞에 조금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리로 옮기면서 대군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박연의 자리다. 음악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종이를 접은 자리가 손톱으로 누른 것처럼 곧았다. 대군은 그 뒤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마다 앞에 서서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한수동이 종이로 아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손으로만 알고 이름은 몰랐던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 등불이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대군이 마지막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놓인 붓이 다른 자리의 붓보다 짧았습니다. 대군이 그 붓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붓을 끝까지 쓰는 사람이었다. 한수동은 그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군이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군은 상머리로 돌아와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이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이 자리들은 언제 찹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자리는 오래 비어 있을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벼슬을 할 사람도 있다. 손자를 보고 자리에 누워갈 사람도 있다. 한수동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있다. 새해를 넘기지 않을 자리가 있다. 방 안에 넷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자리입니까? 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군,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집에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대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주지 않는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는 그 집에 갈 것이다.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은 너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여기지 않으면 더 나쁘다. 남은 새해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 되어 산다. 만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그분들 몫입니다. 한수동은 상 위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에 이름을 적은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군이 상 아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자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1자리 밖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방석도 작고 앞에 붓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의 자리다. 한수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림에 글을 적지 못했다. 나이가 어려서 붓이 아직 여물지 않았다. 그래서 자리를 밖에 두었다. 대군이 그 작은 자리를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이 자리도 아직 비어 있다. 내 자리 옆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한수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대군이 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갔는지 말하겠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이 종이를 맡을 수 있다. 한수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강화까지는 말을 탔다. 거기서 배를 탔다. 교동으로 가는 배였다. 대군은 젖은 소매를 들어 보였습니다. 배가 낮아서 물이 자꾸 안으로 들어왔다. 내 옷이 젖은 것이 그 때문이다. 방 안에 넷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10월이라 아직 눈은 오지 않았다. 물빛이 쇠붙이처럼 희었다. 대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이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배에 탄 사람 가운데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고맙게 여겼다. 한수동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배에 앉아서 나는 물소리를 들었다. 수성궁 담 밑을 지나가던 물소리와 달랐다. 바닷물은 소리가 굵다. 대군이 상 위의 그림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꿈에서 본 물가를 생각했다. 거기에도 배가 한 척 매여 있었다. 나는 그 배를 타 보지 못했다. 그 배는 매여 있기만 하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대군이 잠깐 웃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탄 배는 그 배가 아니었다. 배가 교동에 닿고 며칠이 지났다. 10월 여려들에 나에게 사약이 내려왔다. 대군은 거기서 말을 그쳤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고 물소리만 마루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대군이 상 위에 두루마리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두루마리가 한수동 앞으로 왔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손에 남았다. 한수동이 무릎을 뒤로 물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맡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벌써 맡았다. 관청 마당에서 빈 종이라고 적었을 때 맡은 것이다. 한수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다. 한수동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대군이 대답했습니다. 태우지만 마라. 물에 젖게 두지도 마라.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종이가 알아서 한다.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태우지 않겠습니다. 물에서도 멀리 두겠습니다. 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을 적어 두겠느냐? 배첩한 사람의 이름을 뒤에 적는 사람도 있다. 한수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적지 않겠습니다. 대군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이 종이는 이름 때문에 이미 무겁습니다. 대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40년 동안 남의 이름 뒤에만 있었구나.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뒤가 있어야 앞이 섭니다. 대군이 웃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가 앉은 자리에 불이 먼저 꺼졌습니다. 이연로의 자리가 꺼지고 하연의 자리가 꺼졌습니다. 만우가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군이 말했습니다. 풀을 새로 끓여라. 너무 되면 뻣뻣해지고 너무 묽으면 들뜬다고 했지. 한수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그 사이를 맞추는 일이 4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대군의 자리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골짜기 전체가 한 번 울렸습니다. 한수동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흰 것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소매 위에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없었습니다. 주춧돌만 눈 속에 몇 개 솟아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허리가 굳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이 앉았으나 젖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을 털어냈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서려다 무언가에 손이 닿았습니다. 눈 속에서 부싯돌이 나왔습니다. 한수동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습니다. 동쪽 산 위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 물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진 자리로 물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한수동은 두루마리를 안고 눈길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몇 번을 쉬었습니다. 성문을 들어설 때 해가 떠 있었습니다. 길에서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한수동을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온몸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늙은이에게 물을 것이 없다고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관청에 돌아온 그날 한수동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손등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등이 눅눅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손등이 당겼습니다. 한수동은 밀가루를 물에 풀고 약한 불에 올렸습니다. 오래 저었습니다. 나무 주걱을 들었다가 떨어지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풀이 실처럼 늘어지며 끊어졌습니다. 일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고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새 겹으로 데어둔 그림 뒤는 6, 해가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들뜬 곳은 뒤에 붙인 종이들 쪽이었습니다. 하나씩 오는 대로 급히 이어붙인 자리였습니다. 한수동은 들뜬 자리마다 얇게 풀을 넣었습니다. 넣고 손바닥으로 눌러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찢어진 데는 같은 결의 종이를 오려 뒤에서 받쳤습니다.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받쳤습니다. 그것이 배첩장의 일이었습니다. 김종서의 종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름 위에 먹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마른 솜으로 그 자리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뒤를 세 겹으로 대었습니다. 이연로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연의 큰 글씨는 끝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만우의 거친 종이에는 풀을 묽게 썼습니다. 한수동은 종이를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손끝으로 이름을 짚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도 짚었습니다. 짚을 때마다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이 그림 쪽으로 갔습니다. 물가의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매여 있었습니다. 한수동은 그 배를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짚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습니다. 말고 나서 겉을 배로 싸고 그 위를 다시 기름종이로 쌌습니다.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불에서 멀리 두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서 한수동은 손을 씻었습니다. 손톱 밑에 마른 풀이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는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믿을 사람이 없었고 믿으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해가 3번 바뀌었습니다. 병자년 여름의 도성에서 다시 큰일이 났습니다. 그 종이에 글을 적은 사람 가운데 셋이 며칠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팽년과 성삼문과 이계였습니다. 한수동은 그 소식을 관청 마당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풀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손등이 눅눅했습니다. 신숙주의 자리는 눈 오던 그 밤으로부터 22해를 더 비어 있었습니다. 안견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수동이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넘겼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는 남았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불에 닿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한수동이 한 장으로 이어붙인 그 종이는 지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2개의 두루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림은 지금도 왼쪽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바위 봉우리가 층층이 서 있습니다. 그 바위를 지나면 넓은 땅이 열립니다. 밭이 있고 초막이 있고 살인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복사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물가에는 배 한 척이 매여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